네. 르빵과 몽핀을 이끌고 있는 셰프 임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베이킹은 과학이다. 출판 기념 세미나를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베이킹은 과학이다 제과편이 나온 지가 5년이 벌써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는데 5년 동안 그 베이킹 분야 판매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야심차게 세미나를 준비하셨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신 시간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이 이론서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갖고 실험을 직접 해서 빵까지 다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빵에도 적용하는 이론들이니까 돌아가셔서 그걸 직접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3년도에 터닝포인트가 제일 처음 그 감수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2013년도 출간이 됐더라고요. 벌써 거의 한 10년이 됐었고 그때 글루텐 프리 빵에다가 이렇게 퀴진 브레드라는 이제 그때부터 벌써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글루텐 프리 빵에다가 요리를 얹고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 해서 원래 저는 이제 시작을 빵으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조리를 먼저 시작을 해서 당연히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10년 만에 이번에 그 퀴진 브레드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빵하고 이런 건강빵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리 샌드위치를 해서도 퀴진 브레드라는 책이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서 조금 잠깐만요. 오늘 세미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제 인사하고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책 소개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차트, 그다음 테스트 베이킹, 베이커리 창업 노하우인데 제가 그 창업을 지금까지 9개를 했어요. 많이도 했고 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망할까?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드리고요. 저는 오픈할 때 항상 그 생각이었어. 이번에 잘못해서 닫더라도 다음번에 오픈할 때는 그걸로 망하지 않도록 꼭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해서 최대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 벌써 9개가 됐네요. 벌써. 그래서 테스트 베이킹은 이게 한 열 몇 장밖에 안 돼서 되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언스 차트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려서 최대한 많은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 이때 다른 빵집과는 좀 다른 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건물주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리바게뜨보다 100원만 사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파리바게뜨하고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워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겨요 거기. 그래서 저는 바게트를 할 거예요. 사우도를 이용한 바게트를 그건 망해 라고 했는데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사우도 천연발효종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꿈같이 한순간에 줄이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픈을 하고 자신감이 차가지고 제이롯데월드 1층에 오픈하고 명동상점에 동시에 오픈하고 레스토랑 르빵도 테이블 오픈하고 다시 또 2020년대 몽핀을 오픈하고 물류를 해야겠다 해서 물류도 지금 하나면서 물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무실과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확장 이전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준비 중이고 햇석 공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면 그래도 다른 분들만큼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인데 저는 이제 경희대 박사를 이제 수료했고요. 지금은 사이버대에서 겸임 교수를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감사한 책들인데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연 발효빵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하면서 저는 이론서를 위주로 했어요. 이론서.
그냥 레시피 책은 별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이론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레시피는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언젠가는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이론을 모르니까 레시피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론서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이게 6권을 끝내고 다시 또 6권을 또 해서 최근에 했던 게 베이킹 과학이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매일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합치고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연구자를 다 모아서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책은 여기 나왔던 내용과 저희 연구에서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집재생해서 그 책을 준비 중이니까 나중에 곧 이제 출간을 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알았으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발효종을 제일 처음 배워야겠다 했던 시기가 됐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발효종을 하는데 제가 한국관광대에서 제일 처음 이제 겸임교수를 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70%가 다들 자격증을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 기능사 제품을 하면 재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뭘 가르쳐 줄까? 하다가 그나마 할 줄 아는 발효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리병에 물을 넣고 건포도를 넣고 설탕을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해요. 자, 5일 있다 거품이 날 거야.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발효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물어보는 거야. 교수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모르지. 안 해봤지. 그러면 물을 얼마큼 넣어야 돼요? 설탕을 얼마큼 넣어야 되죠? 설탕 대신 꿀 넣으면 안 되나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 하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어. 하나씩. 근데 맨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셰프님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다 몰라. 정확히 뭐 말씀 못해. 그냥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배웠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생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빵하고 연결되니까 또 말씀 못 해주셔. 내 영역이 아니야. 그때 생각했죠.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래도 학생들이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니. 근데 역으로 생각하니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면 되겠다. 내가 하면 우리나라 1등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PH를 찍기 시작했어요. PH를 사다가 매일 발효종에 PH를 찍고 이거를 내가 못하는 날은 직원들을 시켰어.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찍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이 쌓여가는 것만도 이만큼씩.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두드렸지만 나중에 그 자료를 교수님한테 자랑하러 가져갔는데 교수님한테 욕먹었어.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사이언스 차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냥 사이언스 차트만 보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들으면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뚜껑을 닫다 열었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거를 선택하기 전에 뭘 선택해야 되냐면 자, 병이에요. 자, 우리 효명을 만들 때 어떤 병을 선택해야 될까요? 뚜껑은 둘째 치고 자, 여기도 모르겠어. 이론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자, 다시.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뚜껑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할까? 그 사이언스 할 때 다 연결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효모는 동그라요, 모양이. 그리고 유산균은 거의 대부분 길어요. 간균이라고부터 하거든요, 유산균. 왜냐면 지팡이 간자라고 일자로 좀 길어진 건데, 자, 이게 효모균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키우는 거를 서울대에 가서 전자주사현미경을 찍은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를 찍으려면 3일이 걸려요. 가서 교육받고, 그 전날 염색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찍어야 돼. 3일이 걸려 찍었는데, 근데 교수님한테 이게 하다가 말씀드렸죠. 교수님 찍고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작업 보이시죠? 자, 요게 추락법에 의해서 이렇게 뽕 튀어나와. 그럼 얘가 똥 튀어나오면 얘가 커. 근데 이 나온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자리에서는 한 번만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옆자리에서 나와. 그래서 얘가 상처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언제 죽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얘가 이제 더 이상 날 자리가 없으면.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앞으로 효모를 더 잘 키우겠구나. 그래서 참 미물이지만 대단하다. 네. 자, 다시. 자, 이거가 저저 다 찍은 거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국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유산균, 긴 거. 요거는 효모.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다 서울대 가서 찍은 거라 저희 탐권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고 오셨는데,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효모는 산소가 있으면 정말 잘 자라요. 산소를 먹고 살아. 근데 산소가 없어도 자라긴 하지만 덜 자라. 자, 유산균은 산소가 없어야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산소가 없어도 자라긴 자라. 덜 자랄 뿐. 그러면 나는 효모를 키워야 되니까 산소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뚜껑을 열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뚜껑을 열습시다. 뚜껑을 열자마자 하루, 이틀, 3일 만에 썩기 시작할 거야. 왜? 곰팡이균이 먼저 자라요. 곰팡이균은 얘가 힘이 세가지고 10번 중에 9번은 효모균보다 곰팡이균이 먼저 켜요. 그래서 썩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수분활성도나 AW나 이것들 관련이 있겠지만 그냥 그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뚜껑을 열어 키우면 썩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효모균보다는 곰팡이균이 먼저 자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뚜껑을 닫아야 돼. 그러면 곰팡이균은 얘네 특징이 산소가 있으면 훨씬 잘 자라지만 산소가 없으면 아예 죽어버려. 그래서 뚜껑을 닫자마자 얘네들은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에서만 살 수 있고, 얘네들이 같이 살면서 결국은 효모균이 먼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에서 키워야 될까요? 자, 얘네는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훨씬 더 중간에 산소가 많이 있겠죠. 그럼 얘는 아웃. 자, 얘는 너무 좁아. 움직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좋긴 하지만 아웃. 얘보다는 얘가 모양이 약간 더 주둥이가 좀 약간 작아서 산소가 얘보다는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효모를 키울 때는 병을 플라스틱 병 말고 유리병으로 깨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차면 뻥뻥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유리병으로, 또 약한 플라스틱은 사가. 그래서 유리병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근데 그러면 물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100%? 그럼 넘쳐나요. 부글거리면서. 탄산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한 80% 정도만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효모종에 대해서 일단은 얘가 그래서
산소를,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어떻게 키우냐면 전부 다 멸균을 해요. 오토크레브에 안 넣고 120도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아예 멸균을 시켜. 그래서 그 멸균에서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뚜껑을 열고 최대한 산소를 많이 주게끔 하는 거예요. 왜? 효모는 산소를 먹어야 더 잘 살으니까. 그런 장치가 없으면 또 방법이 있어요. 얘네가, 효모는 pH가 낮아도 살아. pH가. 근데 곰팡이균은 5 밑으로 떨어지면 곰팡이 못 자라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는 pH가 몇이요? 5.5. 밀가루는 몇이요? 5.2에서 5.5. 그래서 잘 안 썩는 거예요. 자, 그래서 pH가, 그래서 레몬즙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곰팡이 못 자라게 하고, 대신 효모도 덜 자라겠지만 일단 곰팡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몬즙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끓는 물을 넣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막 그때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씩 이제 알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늘 지금 못 가. 자, 그래서 조금은 빨리, 사실은 지금 30페이지를 나갔어야 되는 시간인데. 자, 그래서 요걸 해결됐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뒤에 짝이 쉬워져. 됐고요. 자, 이 데이터는 저희 실험실에서 효모를 키우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실험실을 보여줄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자료와 저희 직원들이 했던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했던 거는 정말 일반 베이커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유리병에다가 물 넣고 뭐 넣고 한 거고, 저희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정말 전문 장비에서 했던 데이터예요. 자,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A그룹은 건포도에다가 물 1.5배를 넣었어요. 2.5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설탕 안 넣었어요. 자, B그룹은 포도당을 14g 넣었어. C그룹은 40g 넣었어. D그룹은 다 똑같이 했는데 64g 넣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효모수는 처음에 안 자라요. 왜냐면 넣자마자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효모에서 건포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효모수는 처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넣을 때는 브릭스가 2.3 브릭스지만 갑자기 10.5로 뛰어. 왜 뛸까요? 효모가 포도당을 먹고 자라는데 왜 갑자기 뛰지? 효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건포도에서 용출이 된 거예요. 당이 먼저. 그래서 보면 브릭스가 올라갔다가 점점점 떨어지는 이유예요. 자, 브릭스에서 뭘 보냐면, 떨어지는,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당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효모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효모는 당을 먹고 자라니까. 당을 먹고 자라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브릭스는, pH는 얘는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왜? 효모가 당을 먹으면 산이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특히 현기적인 조건에서. 자, 우리가 효모를 키울 때 산소를 없는 상태에서 키우면 발효가 돼요. 발효. 빵 발효. 가스가 나오고 거기에 자연적으로 젖산이 나와. 거기서 뭐 더 나누면 당연히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유산균이 크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호기 상태니까 효모도 더 잘 크기 시작할 거고, 효모는 또 호모라틱과 헤테로틱이 나눠져서 젖산과 초산으로 나누면서도 같이 동시에 생성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효모가 보내주니까. 그래서 자,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얘가 효모가 활동을 하는구나, 당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쉬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알코올도 당이 사용되고 있으면 효모가 나옴과 동시에 알코올도 생성이 돼요. 점점 많이. 어떻게?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많이 알코올이 나와요.
그래서 술을 만들 때 보통 설탕을 많이 넣어요. 왜? 만약에 10브릭스라는 거는 뭐냐면 100g에 10g을 넣은 거예요. 그럼 10브릭스가 돼. 만약에 100g에 20g을 설탕을 넣으면 20브릭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술을 만들 때 25브릭스, 26브릭스 나와요. 100g당 설탕을 25g, 6g 넣으면 거의 정확하게 13도의 알코올이 나와요. 그거는 당이 대사를 다 못했어. 그래서 효모가 당을 대사를 다 못해가지고 남는 당이 알코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알코올은 나왔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당이 얘는 없어, 많이. 자, 얘는 조금 더 있어요. 하다가 얘도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당이 없으면 효모가 알코올도 먹어요. 살려고. 또 본인 자신도 또 먹어. 살려고. 자, 여기는, 자, 그럼 왜 HI 하이지? 얘는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조금은? 네. 근데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나중에는 끝날 때쯤엔 다 아는 내용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pH만 봐도. pH가 떨어지고 있어. 아, 효모가 나오네. 자, 당이 떨어지고 있어. 브릭스가 떨어지고 있어. 아, 당이 대사를 하고, 효모가 대사를 해서 크고 있네? 만약에 당이 다시 또 브릭스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pH가, 효모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pH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당이 없으면. 결국 또 올라가. 자, 알코올도 아까 말씀드렸죠. 효모가 안 자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알코올을 먹어. 그래서 알코올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 이것만 봐도 이제는, 꼭 효모수만 안 보더라도 pH와 당론도 알코올 농도만 보면 이제는, 얘가 어떻게 지금 상태구나. 내려갔다 올라가네? 이 상태는 지금 당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것만 안 보고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나와요. 이 책에 모든 다 연결이 돼. 사이언스 텍스트. 저희 연구실이에요. 자, 이거는 크림벤치. 여기다가 무균실이 되는 거죠. 옆에 여기는 오토클레이브. 121도에서 15분 동안에서 멸균을 완전히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쉐이킹 인큐베이터.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줘. 왜 흔드냐? 산소가 닿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접촉이 많으면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최대한 많이 흔들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드를 배양해서, 여기서 시드를 배양해서 여기다가 놓고 한번 튀어준 다음에 다시 여기다 넣어서 대량으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해. 그러면 이제 생이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빵에다 넣으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상업용 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문 장비가 있으면 뚜껑을 열어도 돼. 오염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힘드니까 저는 뚜껑을 닫아요. 아니면 뚜껑을 열시면 레몬즙을 넣고 산을 해서 pH를 떨어뜨리실 거. 자, 아까 10의 몇 승, 10의 몇 승 있잖아요. 저희는 이 장비로 해요. 뭐냐면 이건 셀 카운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란 거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빨간 게 보이죠? 그럼 이건 죽어있는 효모야. 요거를 토탈로 보여줘요. 염색만 해서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해줘. 자, 두 번째 이걸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스펙트로페트메타 흡강도라고 하는데 석영에다가 효모를 딱 집어넣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뿌옇게 나오겠죠. 빛을 통해서 그걸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효모가 얼만큼 있나, 10의 몇 승까지 이제 보여주는 장치예요. 근데 저희는 가장 신뢰하는 경우는 이 페트로파우셀이에요. 뭐냐면 현미경으로 직접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간단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사각. 이 안에 하나씩 다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세고 총 18개를 평균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곱하기 5 곱하기 10의 2승 하면 이 평당 그
부피 안에 있는 효모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아까 맨 위에 이걸 매일마다 잰 거예요. 이거를 12시간. 그래서 효모가 얼만큼 잘 자라는지를 확실히.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는 아까 그런 장비가 없이 키울 때. 그래서 똑같이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빵하는 직원들이 직접 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그 데이터를 요약한 거예요. 자, 효모수가 당연히 크겠죠. pH는 떨어질 거고, 그렇죠? 이젠 보지 않고도 알아. 당론도는 떨어질 거고, 알코올 농도는 했다가 떨어질 거고. 자, 효모수도 당연히 pH만 봐도 떨어지네. 아, 얘 효모가 잘하고 있구나. 당론도 떨어지고 있네. 아, 효모가 잘 자라고 있구나. 당농도가 올라가면 밥을 주든가 효모가 더 이상 안 자라고 있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효모가 이제 포도당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알코올을 먹기 시작하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단백질을 먹기 시작해. 그래서 아밀로나 킬복실인데 아미균을 먹어. 그래서 킬복실기가 나중에 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나중에 알칼리로 또 변해.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알면 여러분들 이제 만 봐도 아, 효모 잘 크고 있네. 뭔가 줘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봐요. 정말로 A, B, C, D가 잘 자라나? 자, 보세요. 자, 4 곱하기 이게 앞에 숫자가 10이 되면 뒤에가 1이 올라가. 자, 앞에 4.1이잖아요. 5.1, 6.1, 9.1, 10.1, 10이 되면 뒤에가 10의 7승이 아니고 10의 8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좋겠죠. 자, 4.1에 10의 7승이 많아. 요건 여기보다 이게 제일 많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직접 빵을 만들어 보면 얘가 빵이 커야겠죠. 그래서 만들어 봤어. A, B, C, D.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발효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빵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또 빵이 크게 달라. 당연히 이게 달라붙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그룹은 설탕을 안 줬어. 근데도 제일 많아. 지금까지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설탕을 넣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린 글루코스 이펙트 때문에. 왜? 우리 효모를 키워야 되는데 발효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효로 넘어가니까 당이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넣으면 안 돼요. 효모 키울 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베이커리 이스트 회사들은 10브릭스에 딱 맞춰요. 10브릭스. 더 이상 넣으면 알코올이 돼버려. 그러면 난 알코올이 되니까 밥을 충분히 줄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설탕을 10g 넣지만 거기는 뭐 몇백 톤씩 넣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 높습니다. 그래서 몰라시스를 넣는 거예요. 더 싸게. 비타민 B1도 저희는 20만 원째 쓰거든요. 근데 몰라시스 안에 비타민 B1이 훨씬 많아요. 그 필수 비타민인데. 그래서 몰라시스 쓰는 이유도 그거죠. 대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희석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저희는 또 데이터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뭐가 잘 큰다는 거를 다 해서 이걸 데이터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희는 국가 인증기관이라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이 나와요. 진짜 연구하고 있나 안 했나. 왜 그러냐면 혜택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연구 안 하는 데가 많대요. 근데 저는 이번 오셔가지고 말씀드렸어.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다고. 왜 아무도 안 오시냐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희는 혜택 받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소에서는 워낙 많은 마이너스 치고 있기 때문에 혜택 자체가 없어. 네. 그래서 아까 거를 계속 개대 배양을 한 거예요. 진짜로 계속 크는지, 그게 유지가 되는지. 효모가 많으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돼요.
반죽 직후 1시간 후 18시간 후 A, B, C, D. 그래서 건포도 같은 경우는 당이 많을 때는 아예 설탕을 안 주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문제가 나와요. 설탕을 줘야 될까 아니면 꿀을 줘야 될까? 뭘 줘야 될까? 그것도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시원들이 쓰는 이제 정말 그 정밀한 거고요. pH 재는 거 직원들이 이런 걸로 같이 재기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경험과 과학적인 장비로 그 정확히 쟀을 때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더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 왜 신경 쓰는지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할 텐데 빨리 할게요. 지금 너무 지금 딜레이가 되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항상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항상 오버되고 자세히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질질 끌게 되네요. 자, 테스트 베이킹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븐부터 시작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다 레시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되는지를 테스트한다고 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뒤돌려가지고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력. 요 레시피로 해서 똑같이 쳤어요. 자, 책에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실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빵을 하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셔도 이 내용을 그냥 어디 가서든 말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약간 이건가 한 내용은 다 뺐어. 검증되지 않는 내용은 다 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하고, 자, 글루텐을 추출했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이거를 여기서는 비커에다가 밀가루 넣고 물 넣고 조물조물 거려가지고 계속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흘러나가더라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손에서 반죽을 먼저 만든 다음에 비커에 넣은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거려서 희석 다시 물 버리고 다시 조물조물 해서 물 빼고 하다 보면 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만 남아. 그 양을 측정한 거예요. 당연히 단백질 높으니까 당연히 많겠죠, 강력분이.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구웠더니만 당연히 강력분이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더 잘 부풀겠죠. 그 내용을 말해준 거고. 발효를 했어요. 발효를 했더니만 얘가 글루텐이 힘이 좋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력분이 힘이 없으니까 얘는 가스를 덜 포집할 거고, 구워봤더니 당연히 얘가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자, 우리가 케이크 시트 제너아지 구울 때, 자, 우리는 박력분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건 생각하지 말고 시트를 할 때 얘는 박력분을 하니까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강력분을 사용하니까 적어. 자, 그럼 이걸 빵에다 연결시켰어. 박력분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참 배울 때. 아니, 얘가 더 크니까 빵에도 박력분을 사용하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왜일까? 생각은 해봤어. 근데 처음에 해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답은 얘는 가스, 발효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발효를 하는데 그거를 가스가 되게 힘이 세요. 그럼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글루텐이 있어야 돼. 힘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 가스를 포집해 줄 수 있는 힘은 박력분은 너무 약해. 그래서 발효할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만 만져도 푹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가스를 포집할 힘이 없어서. 근데 그러면 얘는 왜 많이 부을까요? 얘는 왜 이렇게?
왜 주저앉죠? 말한 대로. 자, 얘는 공기포집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근데 여기서는 강력분이 글루텐 때문에 잡아당겨. 올라가는 걸 계속 잡아당겨.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박력분을 고우면 고울수록 많이 부풀 거예요. 대신 없으면 무너져. 왜냐하면 글루텐은 구조 역할을 해주니까. 최소한의 구조 역할만 해주면 많이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분을 쓰면 쓸수록 점점점 부피가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좋아서 당겨버려. 더 이상 못 풀게. 그래서 지금 강력분, 박력분을 쓰는 이유예요. 정확히 제구화에는 박력분을 자, 부풀고 싶다 하면 박력분을 쓰는 거고, 힘 좋겠다면 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아까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분 함량 테스트. 사실 우리나라는 회분이 안 하고 프랑스는 회분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분이 중요하진 않고 그냥 회분이 뭔지 중요했어요. 그냥 알고 싶었어. 회분이 왜 낮을수록 하얄까? 회분율이 높을수록 까마네. 왜 까말까? 그래서 제가 수입업체한테 물어봤어. T45, 55, 65, 80, 120, 100, 130, 150, 170 차이가 뭐예요? 모르는데. 정말 모르는데요. 아니, 판매하시는 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뭐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프랑스 갔을 때 그 밀가루 회사한테 물어봤어, 정확히. 그래서 설로만 정해왔던 거를 아예 배우고 왔어요. 뭐냐면, 회분 함량은 사실 테크 테스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색깔을 넣어서 얘가 물을 먹여서 색이 왜 하얗냐, T45가 왜 하얗냐, 그 다음 더 까만 건 55, 그 다음 65, 점점 올라가서 까매지거든요. 그 이유예요. 자, 그거예요. 여기가 색깔로 좀 안 보이지만 여기는 당연히 T55, 45니까 좀 하얄 거고 점점 갈수록 까매질 거예요. 자, 그 이유. 자, 회분 테스트는 그 GMP 같은 경우는 900도에서 1시간 반을 한대요. 그래서 남는 재를 측정을 해. 그 무게가 45g, 0.45면 45가 되는 거예요. 55g 남으면 T55. 그렇게 해서 남는 무기질로 하는 건데 당연히 색깔이 하얘니까 하얗겠죠? T40은 대신 힘이 없어. 왜 힘 없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T45는 어디를 만드냐면 요 가운데 부분은 하얘. 자, 가운데 부분에서 밖으로 갈수록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T45는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제일 하얗고 연약한 부분. T55는 그 다음 거 같이. T60은 점점점 갈수록. 그래서 130이나 150 넘으면 통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더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분은 사실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돼요. 처음엔 되게 헷갈렸어. 근데 이런 게 있어. 예외적으로 제노아즈 T45인데 제노아즈는 아니었지. 제노아즈가 크루아상 전용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달라. 물어봤어. 왜냐하면 우리가 크루아상을 밀려면 부드러워야 되거든. 너무 힘이 좋으면 안 늘어나. 반대로. 근데 T45는 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T45가 박력분을 쓰는 거예요. 제노아즈 만들 때. 근데 크루아상 전용분을 T45를 쓰면 힘이 너무 모자라서 또 주저앉아. 그래서 크루아상 전용분 T45는 부드럽게 잘 내려면서도 텐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간대요. 왜? 비타민 C는 글루텐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쪼여줘가지고 수축을 해주고. 그래서 T45 크루아상 전용분은 제노아즈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회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되게 웬만한 건 다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이스트. 자, 생이스트는 당연히 많이 넣으면 많이 부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요것보다 저는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을 여기에 진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 자, 생이스트는 당연히 많이 넣으니까.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쉴게요. 이스트까지만. 자, 구웠더니만, 자, 3%를 넣었더니만 가장 크고 4% 5% 넣었더니만 얘가 고차를 보면 탄산가스 발생하고 그만큼 알코올이 많이 생긴다. 알코올이 많이 생긴 건 당을 많이 썼다.
그죠? 그러면 색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거하고 요거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스트가 안 되니까 아예 발효가 안 됐을 거고. 자,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드라이스트. 드라이스트는 우리가 바늘 넣잖아요. 원래 1.75배인데 그냥 바늘로 그냥 하니까. 당연히 아까의 3%에 대해서 1.5배 바늘 넣은 게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비타민, 인스턴트한테는 꼭 비타민 C가 들어가요. 얘가 산화제 역할을 해요. 산화제는 뭐냐면 그냥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얘가 그래서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발효는 많이지만 발효가 우리가 많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알코올 냄새도 나오고 푹푹 죽어버리고. 그래서 가장 식감이 조금 맛있는 게 1.5%다. 자, 해봤더니만 자, 요것도 터지고 여기도 터질 거예요. 자, 얘는 발효가 안 돼서 터진 거. 밑에가 발효가 덜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바나나마다 발효를 안 보면 힘이 좋아가지고 구우면 터져. 반대로 얘는 과발효야. 그래서 얘는 발효가 안 된 것보다 너무 과발효해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거. 자, 바게트도 마찬가지죠. 바게트를 만약에 칼집을 안 줬다. 어디가 터질까요? 밑부분. 왜?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찝었으니까. 그래서 칼집을 안 주면 기공이 또 안 살아나. 왜냐면 커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칼집을 주는 이유가 가장 약한 부분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가 터지게 하려고. 자, 스팀을 주는 이유는 왜일까요? 스팀. 바게트에 스팀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게트에 스팀을 왜 줄까요? 딱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오븐에 들어가자마자 스팀을 주잖아요. 바게트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순식간에 겉에가 굳어버려. 그래서 커질 순간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스팀을 주면 걔가 연해져가지고 부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요. 그래서 스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연화가 돼가지고 잘 부풀어 올라. 그렇다고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퍼져버려. 그래서 스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칼집 중계가 안 올라와 더 이상. 왜냐하면 붙어버려. 너무 축축해서. 자, 그런 이유에서 칼집을. 그래서 잘하는 셰프들은 오븐을 딱 하면 세팅할 때 스팀을 자기가 몇 번 주고 몇 초만 나온다는 걸 딱 자기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을 주는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스트까지.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서 끊었다 할까 아니면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생이스트야. 5%가 제일 요걸 5%가 노란색이 다들 아시겠죠? 노란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바로 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어차피 뭐 바로 전인데 뭐. 자, 여기를 봅시다. 생이스트 일반 타입 5%가 제일 크네요. 자, 드라이 이스트 저당용 5%가 제일 크네. 5%가. 자, 고당도 5%가 제일 크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저당 고당을 왜 써야 돼? 어차피 5%가 제일 큰데. 그냥 막 써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5%가 제일 큰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A와 C예요. 사실은 A와 C. 왜? 자, 보세요. 자, 얘네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수는 크잖아요. 자, 저당용은 얘가 1번, 2번, 3번이야. 바뀌었네. 고당은 얘가 1번, 2번, 3번. 왜 바뀌죠? 그래서 고당과 저당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밑에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뭔 차이일까요? 이제 알겠어. 고당과 저당의 차이가 있네. 자, 적정한 포도당에 설탕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차이점은 A와 C였구나. 차이가 뭘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탕은 우리 해보니까 너무 적어도
먹이가 없으니까 안 자라. 자, 이거 알죠? 3 곱하기 3.1보다는 3.8이 크겠죠. 자, 그래서 설탕은 우리가 1리터당 100g을 넣었더니만 이게 제일 잘 커. 그래서 알겠어. 설탕은 아까 그 정도 들어간 게 제일 좋다는 걸 알겠어. 너무 많이 들어가다 안 좋은 걸 알겠어. 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당과 저당의 차이야. 자, 보세요. 고당은 효소의 차이예요. 효소가 뭐냐면, 효소는 뭐냐면, 분해. 여기서 분해는 뭐냐면, 포도당 분해. 자, 고당에는 인베르타자, 말타,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기능사 볼 때 매일 듣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놈이에요. 자, 인베르타자, 말타자가 있는데, 인베르타자는 설탕만 분해해요. 설탕만. 말타자는 밀가루에 있는 전분만 분해하는 거예요. 자, 고당은 인베르타제도 있고 말타제도 있지만 말타제 성분이 더 강해. 쉽게 말해서 이게 7대3이면 여기 3대7. 자, 그러면 그래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까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것만 볼게요. 요거 고당과 저당만. 자, 얘는 저당용에는 설탕을 분해하는 요소가 적어. 전분만 분해하니까 설탕이 없어도 0이어도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분이 결국 말타제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없어도 잘 크는 거예요. 전분만 있어도. 그래서 저당은 바게트 같은 데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이 없으니까. 자, 고당은 인베르타제는 전분을 분해하지 못해. 그래서 포도당이 안 되는 거야. 인베르타제는 설탕만 분해해요. 설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100g, 1000g 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얘는 0%일 때는 발효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당이 많으면 얘는 너무 원활히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설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당 같은 경우는 설탕이 없어도 말타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발효가 되는 거고, 인베르타제에 여기는 설탕이 없으면 아예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알 수 있어. 자, 고당용에, 자, 요걸 보죠. 저당에다가 고당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발효가 안 돼. 왜냐면 인베르타의 효제가 많으니까 쓸모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효소 냄새가. 발효가 됐을 때.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맡아도 그게 냄새가 심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효소 냄새가 안 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효소는 아무런 작용을 못하니까. 반대로 고당에 저당이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효소 자체가 안 맞아. 걔네들. 그래서 그러면 고당에 저당에서 그러면 생이스는 어떨까요? 얘는 보니까 얘하고 같아요? 얘가 같아요? 얘는 고당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가 좀 더 커. 그래서 얘는 저당 빵에도 어울리고 고당 빵에도 어울리는 거예요. 얘는 안 되고 얘도 그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고당과 저당을 확실히 구분해서 넣어야 더 좋은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는 사실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A, C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셨죠? 고당과 저당을 왜 바꿔서는 안 되는지. 그래서 바게트를 할 때 우리가 몰트액기스를 넣잖아요. 몰트액기스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몰트액기가 없으니까 설탕을 넣는 분이 계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탕은 분해를 못해. 근데 설탕을 넣으면 단 바게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왜 몰트액기스를 왜 넣을까요? 자, 발효가 늦잖아요. 발효가 밀가루에는 기본적으로 알파 아밀레이제가 좀 적어.
알파라밀레제는 그 포도당을 오래된 걸 뚝뚝 크게 끊어줘서 빨리 이렇게 하나가 돼야만이 효모가 그 포도당을 먹는데 빨리 크게 끊어줘야 돼. 그래야 베타 아밀레제가 2개씩 떼가지고 그걸 치마제가 나중에 하나씩 떼가지고 포도당을 먹는데, 그래서 빨리 끊어주기 위해서 몰트엑기스를 넣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파 아밀레제 효소가 있어. 그래서 발효를 빨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에 옛날 레시피들 보면 몰트엑기스 10%씩 아니 1%씩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고단과 정확히 어디 가서 나 그거 쓰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일단 1부를 끝났는데 지금 50페이지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자, 10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